김어준 씨가 고발당했다. 그러니까 이 저 댓글로 보면 털보 드디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방송인 김어준 씨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을 시켰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 줄만 알았는데 반대로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김어준 씨를 고발을 해야 된다 얘기가 끌었고 들끓었고 그 실행을 사세행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종로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요. 김어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양은경 기자가 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 고발장을 낸 게 이제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 풀네임 그렇게 되죠. 사실 사세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이나 보수측 인사를 주로 고발해 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 무슨 발언이냐면은 이 겸손은 힘들다. 그 김어준 자기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대책회의가 없어서 불안하다.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총리실이 바로 그날 반박을 하긴 했어요. 아니다, 우리 회의했다. 매일 그 관계장관 회의했다. 중동사태 발생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발언인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만약에 진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가려고 그러면은 김어준 씨가 그동안 논란했던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논평 수준인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뭐 죄가 될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내부 싸움입니다. 내부 싸움. 완전 이제 명청 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지지자들 있잖아요. 지지자들이 이제 분화했어요. 그래서 요새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거든요. 뉴 이재명,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재명을 지지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을 지지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 세력이랑 팀 김어준 세력이랑 붙었어요 지금. 예, 붙어가지고 이제 막 서로 고발하기까지 이르렀고,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최민희 제명시키고,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제명시켜버리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그 털보라고 이제 이른바 불리는 이제 김어준 팀 김어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 김혜경 여사 있잖아요. 네. 여사라고 안 불러요. 김혜경 씨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막 지금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결국은 이 법적인 고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대통령 부인을 씨라고 부르는 거는 진짜 엄청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겨레 신문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한겨레 신문은 원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다 씨라고 부른다고 자기네 원칙을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김정숙 씨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에 정말 항의가 엄청나게 가고 절독하겠다 항의 글이 막 맞아요. 엄청나게 온 난리가 거예요. 났죠. 그래서 결국은 한겨레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숙 여사라고 이 명칭을 수정을 했는데 특히 지금 같은 진영 내에서 사실 보수 입장에서 보기에 친 김어준과 친 이재명과 친 유시민과 뭐 친 이해찬과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지금 김혜경 씨 이렇게 부른다는 건 한번 해보자 뭐 이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네. 요새 이게 굉장히 좀 그 유의미한 게 이를테면은 뭐 그런 보도의 소스도 결국 이 갈등 와중에 나온 게 아닐까. 이를테면 뭐 청와대 비서관이 뭐 농지투기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런 보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보면은 보도의 소스가 뭐 조중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CBS라든지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관련 보도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혹시 이런 권력의 균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이재명 대장동 터트린 것도 사실 내부 맞아요. 경선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내부에서 싸움 나면요 나왔죠. 맞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랑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엄청나게 뭐 어디서 이걸 알게 됐는지 모르는 막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터트려 버리고 막 지금 이제 고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음 총선 당권 네.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음 총선을 공천할 당대표를 네. 친 이재명 쪽에서는 김민석을 내보내는 것이고 정청래 쪽에서는 정청래 혹은 합당하려고 했던 조국 네. 요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력이 뭐냐면요. 정청래 세력이 결국은
문재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친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예전에 낙검수 기억하시죠? 저 처음 막 출마했을 때 그때부터 낙검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께서 사상 내려오셨을 때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유세를 하는 현장에서 급해서 막 차량에 올라탔는데 막 그거 보고 쌍두노출이라고 말해서 낙검수에서 같이 퍼레이드 막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퍼레이드를 따라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손수조의 그 쌍두 노출이 한참 문제가 됐다 보니까 네. 그거를 본인들이 흉내내서 막 따라했었어요. 아, 그래서 조롱하는 계속 조롱하고 막 이렇게 네. 공격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낙검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마크예요, 진짜. 네,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들끼리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수는 싸우면 이제 양측이 머리끄댕이를 자꾸 싸운다거나 하는 수준이라면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싸움이 한번 나면 거의 방사포를 쏘는 수준으로 지금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렇죠. 싸움이 굉장히 크고 일종의 이제 여론전 같은 거를 진보 진영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여론전에 그 경험치를 갖고 붙기 시작하니까 화력이 어마어마한데 전 이번에도 김어준은 반명수계다라는 용어가 진짜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내란 수괴죄, 맞아요. 내란 우두머리죄,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계엄 발동 이후에 이 수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악의 상징처럼 그렇죠. 이렇게 소화되고 있는 언어잖아요. 요거를 반명수괴다라고 지금 딱 적시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싸움은 굉장히 커지겠구나라는 그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네. 친명 진영의 화력이 굉장히 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불과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김어준 씨가 이런 처지가 되리라고 아마 본인도 상상도 못했을 걸요.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게 거의 무슨 정치 활동 그날 정치 일정의 시작일 정도로 줄 서 거의- 있다 그랬죠. 줄 의원들이. 서 있고 네. 거기가 뭐 국무회의 멤버다 막 다 그런 얘기 있고 그랬잖아요. 가서 막 저도 절하고 막. 그렇죠. 예. 가끔 방송을 보면은 심지어 의원 4명이 나와가지고 4분할로 이렇게 화면에서 의원들이 하나씩 다 마이크 물려서 하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지난 총선에 가장 인상적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역 국회의원과 또 출마할 예정자들이 가서 절 막 그래서 다 하고. 절하라고 해갖고 그때 라이브였죠. 맞아요. 김어준 라이브였는데 그때 방청객들 앞에서 절하라 그래서 절을 했는데 실제로는 방청객 앞에서 절을 했지만 상징적으로는 어쩌면 이것은 김어준에게 바치는 절이다라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팀 김어준들,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 조국까지 해가지고 이 팀 문재인파는 있잖아요. 이재명이 되게 적통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동영 팬클럽 회장하던 사람이 지금 무슨 대통령 하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원래 이제 본투비 민주당과 약간 좀 결이 다르다 뭐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팀 김어준들은. 근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하자고 그때 막 이렇게 드라이브 걸었을 때 네. 이재명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청와대가 뭐 이제 상의를 했다고 수습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역공을 당한 거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 쪽에서. 그래서 결국 합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역공 딱 당했는데 그 뒤에 정청래가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이제 2차 전담재판부 검사 추천할 때 쌍방울 변호사를 막 추천하면서 사실상 칼날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이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북 송금이 쌍방울이 그렇죠. 엄청 큰 자기 지금 걸린 문제인데 그거 변호했던 변호사를 2차 특검 변호사로 추천을 민주당에서 해버리니까 그래서 안 해버렸잖아요. 조국 당에서 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억셉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서로 그- 엄청난 네. 지금 대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본인한테 위협이 되는 그렇죠. 사건이 대북 송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필리핀 순방 중에서 X를 날리잖아요. 트위터 맞아, 말도 날리면서 안 됩니다. 검사가 예. 사건 조작했다. 이거는 뭐 납치살인범이다, 납범죄다. 음.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가장 아픈 곳을 그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진술이 사실 굉장히 핵심진 거였거든요. 그렇죠.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한다. 이건 이제 용납 못하는 거죠. 아, 전 너무 진짜 한심한 게 그 중동 이제 그 막 이란 전쟁이 터지고 주가 폭락하고 막 유가 급등하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X에서 본인 재판 얘기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극좌 유튜브 김어준과 싸우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아니란 약간 지금 태평성대를 약간 누리고 있나 지금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 좀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지지율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받쳐주는 한 이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계악 3법 이거를 완전히 밀어붙이면서도 저는 이게 무슨 뭐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뭐 상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해놓고 나서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건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그러니까는 이 친문에 해당하는 쪽에서 네. 정말 세게 법안 밀어붙이고 뭐 대통령이 나서 사실 우리 힘 가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네. 아니 유체 이탈 화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체 생각해요. 이탈화법을 정치인들이 계속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먹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또 국민들 눈에는 아 그래 이재명이 참 그래도 예의가 있네. 힘을 가졌다고 다 쓰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는 말이지라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정치인에게는 유체 이탈 화법은 필요하다. 그게 이재명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득이 되는 게 네. 사실 문재인 정권이 5년밖에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섣부른 그 개혁 드라이브 아니에요.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네. 거칠게 밀어붙였다가 결국 막 부작용만 낳고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번 사법 3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야당이 사실 견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비판론도 힘을 잘 못 받고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비판론에서 본인이 이제 한 발 비껴갈 수 있는 네. 그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NS를 적극 활용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터닝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정치력인데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부동산 이슈가 저는 이재명 정권에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정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또 완전 터닝해가지고 다주택자 뭐 악마화 시켜버리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 지지 세력, 지지 등반하는 그거의 요인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갈라치기를 잘해가지고 엄청 잘 쓴다. 아, 정치력이.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중동의 진짜 이란에서 커다란히 저 미국과 저 이스라엘의 작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봉쇄됐고 유가 지금 $100 넘었다 이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완전히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문제이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유 수급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입에서 뭐라 그랬어요? 담합. 유가 담합하는 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전 세계적 글로벌한 위기 때문에 수급 비상이 걸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김 사장 저놈 나쁜 새끼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맞아요. 부동산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통화량이 완전히 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다음에 공급 부족 이 두 가지로 초래된 아파트값 상승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저 김 사장 알지? 그 사람 집 5채야. 야, 저 최은주 알지? 걔 집 7채래. 그런 놈들이 지금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해갖고 맞아요. 그 추상적인 어떤 구조의 잘못을 그리고 그걸 핸들링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정력을 김 사장과 최 사장과 최은주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당장에 그게 유가 폭등 같은 경우에 네. 요즘에 이제 그런 SNS에서 그런 그 주유소들이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1분 사이에 300원을 올렸다. 네. 우리 막 기껏해서 막 오픈런 해가지고 갔는데 1분 사이에 300원이 올렸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받는단 말이죠. 야, 저 주유소 불매운동해. 그러니까 그 네. 심리를 이용하니까 대통령이 딱 잡아가지고 그래 유가 담합한 놈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의 분노를 쏟아부을 딱 타겟을 딱딱 그쵸. 잘 찝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다구리에 굉장히 능한 맞아요. 예, 저는 온라인 다구리에 굉장히 능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정말로 무슨 김어준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쏟아낼 수준의 말이냐 사실은 방송에서도 그런 식의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겠죠. 이게 일일이 다 본인이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슈 파이팅은 사실 당의 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정청래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를 지금 완전히 까먹게 만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슈 전면에 다 드러나고 지방선거도 사실 이재명 퀴즈 이재명의 남자가 지금 공천이 되니 안 되니 지금 이러고 정청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 좀 노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SNS를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보건데 명청 갈등이 시작된 그 합당 이슈 터지고 나서부터요. 네. 밤에 잠 안 자고 SNS예요. 이재명 아, 대통령이. 네. 그래서 뭔가 저 당 못 믿겠다 이거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당 믿고 나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직접 전면에 나서야겠다. 내가 이슈 드라이브 해야겠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일일이 다 입을 대면요. 이거 가지고 우리 경제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탈모 뭐 이거 건보 얘기했을 때는 탈모약 주가가 쫙 올랐어요. 막 그때. 네.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경제 펀더멘탈 자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은 정청래 대표 측에서 뭐 차기를 노린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벌써 감히 뭐 여러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현직 그렇죠. 대통령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결국 조기에 이상한 아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 대권은 누구다라는 얘기가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요. 수면 위로 부상을 해버리니까 이 갈등이 정말 파열음이 굉장히 거세지고 그 파열음 속에서 먼저 털레반 김어준이 털렸다. 털렸어요. 라는 어.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이 털레반은 왜 털렸나 이거를 한 그 친명들이 왜 김어준을 싫어할 수밖에 없나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고 있다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친명에서는 결국은 김어준을 문재인 카르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은 문재인 카르텔 속에 속해 있다. 두 번째, 이재명은 대중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김어준이랑 유시민 이런 자들은 지금 엘리트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 좌파 엘리트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 이게 결국은 이런 논리를 계속 강화하는 거는 우리 대중적인 정치인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요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2014년 무렵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겨레신문에 김어준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때 김부선이 얘기를 합니다. 성남에 사는 총각을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 아, 그 명언이 그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제가 그날 한겨레신문을 보고 이 사람 변호사 누구지? 성남 사는 변호사 누구야? 라고 했는데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그게 이재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친명그룹에서는 김부선 프레임을 처음에 발설자는 아니지만 이거를 거의 대중들에게 확증 편향을 갖게 만든 것은 김어준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이재명 리스크론을 확산시켰다. 누가? 김어준과 유시민이. 김어준은 과거에 이제 이재명을 일컬어서 리스크가 많은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시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치 스타일이 좀 위험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꽤 나오는 게 아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 패배 후에 그때 이제 유시민의 발언이 굉장히 친명 그룹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강성 지지층이 문제였다. 이런 종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이재명 팬덤을 비판을 한 거잖아요. 질만해서 졌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친명그룹 쪽에서는 한마디로 민주당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재수 없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기득권, 서울대 나온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친명이 굉장히 조금 뉴 이재명이라잖아요. 좀 네. 젊어지고 약간 더 층도 두터워졌다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과거 같으면 이렇게 정말 뭐 김어준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고발한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공격을 받은 만큼 팀 김어준 쪽도 거의 지금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그 취소하자고 공취모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유시민 이제 이사장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세게 받고 세게 또 공격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당대표 되고 나서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해서 강연을 하면서 보통 당 대표 정도 되면 뭐 이런 그 유튜버나 뭐 일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 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음. 그래서 대놓고 팀 김어준과 정청래 이쪽은 이제 대놓고 똘똘 뭉쳐져 있고 대놓고 그걸 결을 하면서 지금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리다시피 보수는 싸우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진보 쪽에서는 싸우면 방사포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고소고발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김어준이라는 키워드, 유시민이라는 키워드를 두고는 앞으로도 이 균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전선에서 앞에서 싸고 네, 저는 이게 화약고가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그 단수 공천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잔잔한 곳에서는 단수 공천을 했어요. 우상우, 박찬대, 이제 뭐 김경수까지는 했는데 앞으로가 화약고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한 4월쯤에 자기 지역구 정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 보고 후보 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응, 조국 공천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청래 대표 쪽 사람들 이제 또 공천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공천들이 아직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화약고들은 앞으로 더 터질 거고 그죠, 그죠. 6.3 이후 6.4부터 진짜 전쟁 날 겁니다. 전당대회가 8월이니까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합당이라는 게 합당론이 시작됐던 게 결국은 그 공천권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1인 1표제 그거 하면서 이제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당 쪽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흡수해서 다 그렇죠. 1인 1표제에서 다 자기 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러고 이제 거죠. 반대급부로 그쪽에는 뭐 좀 좋은 자리에 이렇게 공천 네, 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되었으나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 와중에 김어준은 고발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